속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이 뉴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소리 나는 재건축 부담금 손본다. 8월 재건축 제초안 개편안 발표. 일단 재건축의 이 3대 대못 있죠. 지금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개편, 즉 완화를 하겠다. 초과이익 환수되는 금액도 좀 많이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래야 어쨌든 지금 이거에 대한 큰 골자는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로드맵인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 개선안이 담긴 거예요. 그만큼 공급을 많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가 공급돼야 되는 거를 지금 3대 대못이 크게 막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손을 보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8월 달에 이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은 개편안이 발표가 돼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5에서 한 4% 정도 이 분양 금액이 좀 올라가는 수준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는다. 조금 더 분양 금액이 좀 올라가는 부분으로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정말 그런 환수라는 부분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완화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이 빨리 돼서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획일적 구조는 싫어. 평면 10개 이상 아파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자, 이거예요. 신종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집에 재택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평면에 대한 종류가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평면 종류가 그 5.73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분양한 186개 단지 중 분양단지별 평면 개수는 5.73개. 뭐 5.3이었던 게 그나마 조금 늘어나는 게, 평균적으로는 5, 6개에 대한 그 이제 평면 종류가 있었는데 10개 이상인 아파트 단지도 늘어났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각양각색인 거를 조금 이렇게 대응하는, 좀 선택의 폭을 늘리는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대적 흐름상 이는 코로나19로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획일적인 아파트 평면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 구성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19 시대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내부 평면 구조가 28.8%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구조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평면 10개 이상인 아파트까지도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 매매 대신 임대차 계약 폭증, 비싼 전셋값은 여전하다. 이 고금리에 임대차가 40만 건, 임대차 거리는 굉장히 많은 거죠. 2년차 임대차법도 월세화를 이제 부추기는 거, 전셋값 2년 만에 37%가 올랐고, 최근은 안정세로 돌아서기는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지금 매매에 대한 뭐 거래, 또 매매 가격은 빠지고 있는 반면에 임대차 가격은 올리는 대신에 이제 월세, 전세 보증금 플러스 이제 월세 전환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가격 변동망으로 보면 임대차 시장은 좀 안정세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관건은 높은 금리 부담인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는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매매 수요의 일부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벌어진 거죠.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상승을 우려한 수요자들은 월세로 돌아서는 중이다. 자, 시장이 가격 안정 속 혼란으로 돌입하면서 가격 방어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라고 주문을 해왔습니다. 전세값 상승세가 완연히 꺾인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버팀목 대출금리 동결과 청년 월세 지원 등 카드를 내놓은데도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또한 8월 전세 대란 논란을 나왔던 새 임대차법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7월 말이면 시행 2주년을 맞는 새 임대차법 이라는 부분인데 전월세 상한제의 영향으로 계약갱신했던 임대차 물량이 다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 이 매물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아직도 이거는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미 전세값은 크게 올랐다는 점. 어쨌든 전세값은 굉장히 좀 2년 전에 비해서는 크게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안정세라고 볼 수는 없다. 단 시대적 흐름은 높은 금리 때문에 전세금을 더 받는 게 아닌 이제 월세로 이제 반전세식이죠. 반월세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시대적 흐름,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한번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식어가는 미국 주택시장 매매 건수 5개월 연속 줄어 2년 내 최저. 금리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 급등에 모기지 수요 22년 만에 최저. 6월 집값은 또 사상 최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다. 아직 가격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상당히 올라간 거예요. 집값이. 수요 위축에 거래 건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미국도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거래도 줄어들고 집값이 하락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요 위축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주택가격이 꺾이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보다 호가를 낮추는 매도인들이 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모기지 금리 인상, 금리와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좀 올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도 이런 식으로 금리의 영향,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매매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비슷한 영향이구나라는 것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신청 요건과 절차는 가이드라인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개발적 건축에 대한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지정을 해서 추진 계획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바빠요.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동네가 모아타운에 지정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좀 알 필요도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를 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한편 서울시는 10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20개소 내외를 추가로 뽑을 계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이 모아타운으로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도 여러분 각자 체크를 해서 알아보시면 이것도 어쨌든 소규모지만 개발해서 아파트를 또 공급하는 측면에 있으니까
지금 정부 또 서울시에서 이 공급 측면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계속 이런 모아타운은 늘어날 것이다. 모아타운 내에 있는 그런 작은 빌라를 갖고 있다라면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날씨는 덥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